안녕하십니까, 정수환입니다. 오늘은 고문서 조사 접근과 현장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문서 조사입니다. 이 조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단지 현장에 가서 뭘 찾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조사는 어떤 이미지, 영상, 실물들을 찾고 이것들을 수집해서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우리가 조사해서 수집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집하고자 하는, 조사하고자 하는 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고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조사, 현장 조사 사례를 영상으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사 혹은 수집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각각 연구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현장의 노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접근, 자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자료에 접근한다면 우리가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자료의 이미지는 영덕에 가면은 무안박씨, 한반도의 동부에 있습니다. 무안박씨 종가의 그림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자료가 이렇게 마을, 종가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료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고문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근대 사회에 형성된 자료를 고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 기준이 있지만 일제강점기 이전인 1910년 이전에 형성된 전근대 시대의 각종 기록물들, 공문서, 사문서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고문서라고 대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잡는다면은 1945년 그죠? 광복 독립 이전에 형성된 자료까지도 일부 고문서로 규정하는 연구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우리가 고문서를 한다 그러면은 조선시대까지 형성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고문서라는 것은 임진왜란 이전의 자료는 매우 희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전쟁, 변란 이러한 것들로 해서 문서를 소실하거나 불실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료가 전해지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는 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전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남지 못한 그런 기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낱장으로 된 1910년 이전의 고문서를 대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여러 자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문서와 더불어서 같은 시기에 바늘로 장정한 사침장정 혹은 오침장정이라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오침, 5곳의 구멍을 뚫어서 책을 장정하는 오침장정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가진 고서, 금속활자도 있지만 목활자, 목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서들도 함께 포함하는 자료가 되겠고 사실 이러한 고문서와 고서를 포함한 것이 최근에는 고문헌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로 학술적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문헌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영상을 보시면 또 아시겠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만 연구할 수는 없죠. 그죠? 현장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고서, 고문서뿐만 아니라 고서, 고문서 연결된 각종 유물들이 있고 또 그 공간에 혹은 그 후손들이 살면서 또
각종 기록물들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1970, 80년대에 남긴 기록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들을 포함해서, 그죠? 고문헌과 유물, 기록물들을 포함한 일체 자료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수집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함께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자료들은 대체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각종 사립 기관에 소장된 자료들, 개별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사할 것인가, 수집할 것인가, 연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조사되고 분류된 그런 자료들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자료들을 그야말로 발굴이죠, 그죠? 고고학에서 땅을 한 땀 한 땀 파서 유물을 적출해내듯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공간과 시간을 나누면서 그러한 자료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별 연구자가 본인이 필요한 연구에 의해서 자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정치사를 한다든지 경제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봤을 때 특정한 문집이라든지 특정한 기록물이라든지 그걸 찾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소장자를 수소문해서 자료를 찾고 그것을 자기의 연구에 활용하는 그러한 것을 언급하는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는 범용의 자료 조사가 되겠죠. 나 개인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 발굴, 조사를 통한 성과가 파생적인 연구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의 목적을 맞춘 범용 자료 조사 혹은 수집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현장에 있는 아직도 아무도 검토한 사실이 없거나, 그죠? 학계에 공식 소개되지 않은 현장에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이것도 어떻게 연구에 지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번 수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 연구자로서 개별 자료를 타겟으로 해서 찾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종계 완의하고 종계 일용 차학이죠. 이런 자료들은 제가 몇 년 전에 충주에 있는 여산 송시가를 방문했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죠.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고 이 단독 자료를 확보한 그러한 성과물이 되겠죠. 보시면 바닥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 개인의 논문을 위해서 오직 저만을 위한, 물론 그 성과물이 학계의 학생이 되겠지만 그런 단편적인 조사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목적에 의한 자료 수집보다는 오늘 할 이야기는 이 보시는 이미지가 바로 경북 영동에 가면 일량리라고 하죠. 대체로 나락골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있는 이른바 종가, 좀 더 넓히면 마을에 전하고 있는 그런 고문서가 되겠고, 이런 고문서들은 누대에 걸쳐서 축적된 그런 기록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수양치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죠? 아무데나 간다고 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 기관이라든지 저명 연구가일 경우에는 많은 연구 자료에 대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자문도 요청하기도 하고 연구를 의뢰하기도 하죠, 그죠? 그럴 경우에도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자료를 소양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자료의 소양처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마리는 있습니다. 각종 개별 연구에 보게 되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개인 목적에 맞는 연구를 하면서 이런 자료 소양처가 학계에 소개되고 그것을 실마리로 해서 그 외의 자료를 더 찾는 그런 노력을 기울 수 있겠죠. 그게 자료 조사입니다. 더 많은 연구 확산을 위한 자료 조사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행스럽게도 혹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제강점기에 전국에 있는 각종 집성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수백 년 혹은 적어도 100년 이상의 집성촌, 여러 마을 구성원들이 살면서 역사를 담아놓은 그런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현황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에 가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기록물들과 유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할 얘기도 그 부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종 언론 보도에 나오는 간간히 자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주목을 해서 더 많은 연구 확산을 도모하고자 그분들을 찾아서 그곳을 찾아서 자료를 조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전에 보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자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일부 자료가 남아있다. 그럼 매우 행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 소양자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종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고문서 자료가 우리가 연구 자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패라고 하는지 과거 합격증이죠. 그죠? 박 의장이 묵과에 급제할 당시 합격증입니다. 이러한 조상의 이름이 남아있거나 혹은 조상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교령류 혹은 우리가 교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연구라는 것은 교지뿐만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위를 이루고 있는 많은 정보들,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나간다 하게 되면은 대부분 소양자들이 조상의 휘자라 그러죠. 이름이 남아있는 보시는 것처럼 재산을 나누는 분재기라든지 흔히 말하는 관찰이죠. 그죠?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정도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생활사 연구라든지 재산 연구를 위한 많은 자료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료의 범주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범주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런 차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양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의 업적을 드러내거나 조상의 소중한 이름을 잘 보관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매우 중요한 고문서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기록물도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종이에 쓰여진 기록물이 있다 한다면 제공을 요청하시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죠? 땅 문서라든지 노비 문서라든지 그죠? 각종 재산 관련 기록이라든지 혹은 하다못해 각종 메모류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가 미치사라고 하듯이 생활사라고 하듯이 일상사라고 하듯이 이런 것들을 재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많은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조사하고 발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런 종이 한 장에 쓰여진 고문서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문집들에 대한 정보도 결론적으로 문서와 연계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고문서, 고서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인물이 사용하던 각종 유물들이 있어요. 향로, 제기, 목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함께 조사할 수 있으면은 이 조사라는 것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확산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효과적인 자료 조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료 조사하는 이번 시간의 얘기는 마을에 있는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느 종가라든지 유력자의 집안에 자료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 공간에 가게 되게 되면은 각종 정자라든지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사당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문서들, 유물들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런 서원이라든지 사원 이런 것에도 그 사람들의 기록들이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함께 아우르는 이런 유적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조사할 적에는 각종 구술이라든지 그리고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도 조사도 수집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자료 조사자의 자세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것은 서원, 정자, 사후 이런 것에 가게 되면은 현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라도 어느 지방에 있는 서원에 있는 현판입니다. 자, 암행어사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 고문서
물금첩이죠. 이것들을 판각을 해서 그 건물에 걸어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재만 나무일 뿐이지 결론적으로 고문서와 동일한 효력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좀 더 폭넓은 의미의 자료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마을에 가게 되면은 마을에 있는 아까 서원, 사우, 사당 그리고 종가 외에도 별도의 또 조직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경상북도 경주에 가게 되면 방을이라는 마을에 있던 어느 서당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가지는 의미는 이 서당에서 학습을 하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여러 성씨들이 함께 살아요. 5, 6성씨가 함께 사는데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마을에 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동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동계가 있었고 이 동계의 회합 장소가 바로 이 서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자를 찾기 위해서 특정한 종가, 특정한 집을 방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정자, 사후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자료의 연관성, 가능성들을 탐지하는 그 탐지라는 것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물어보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당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여기에서 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료를 다시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우리가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캐비넷 속에서 겹켜이 쌓여 있는 그런 마을의 계, 조선시대입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 그리고 지금 또 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문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른바 성책 고문서라 해서 각종 치부류 자료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낱장으로 된 자료를 고문서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성책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일체의 기록물들 그리고 좀 넓게 보면 고문원들을 우리가 다 수집하고 조사한다는 것이고 그 목표는 나 개인의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 성과의 확산을 도모하는 그런 현장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여기에 있는 계가 어떻게 조직되었고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어떻게 변화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마을의 모습들을 또 다양한 현상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료의 조사,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우리가 항상 넓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끔씩 마을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마을 인근에 서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경상도 성주에 있는 도동서원을 조사했을 때의 사진들입니다. 서원에 있는 각종 사당과 현판이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 서원을 지키는 포사에도 많은 기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서원에도 서원 운영을 위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 이 서원은 각종 군현 단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는 경주에 있는 장산서원에 있는 서원 유생들의 명단과 그리고 각종 경영 자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함으로 해서 보다 많은 연구 자료로 개발하고 되고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고문서, 고문원, 기록물들에 대한 개념이 1945년까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록학의 관점에서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기록물까지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고문서, 고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록물들, 1970년대, 80년대 기록물들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조사해서 기록을 남김으로 해서 유관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현장에서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족보, 자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 족보 자료가 없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반감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현장 조사에 대한 영상을 보고 결론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조사에 앞서서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개인의 연구 목적에 의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것들의 기록을 남김으로 해서 다음 연구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한국학 연구자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 조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어서는 경주 양동마을입니다. 지금 보이는 마을이 양동마을이죠.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짧은 영상을 함께 시청함으로 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고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우리 송첨 종가 자료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포항 쪽으로 가다 보면 동강소원이라고 있는데 그 동강소원에 원래 있던 자료랍니다. 그 동강소원을 새로 짓다가 그 자료를 이제 이 관가정을 갖다 놓았고 그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그 자료를 이제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관가정에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유물관 쪽으로 간 상황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뭐 이 자료는 연구원에 제공해 준다고 했고 자료는 한 200점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가면은 그 바로 손성호 선생님 만나가지고 자료 설명을 듣고 일정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주위를 좀 돌아보고요.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유물을 좀 확인을 하고 또 보존 처리한 쌤도 있으니까 상태 조사를 한 다음에 동강산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세요. 예, 우리 팀들이. 예. 아, 김영희 씨도 왔네. 예, 점심 드셨어요? 예, 밥 먹고 왔습니다. 네, 지금 급하게 먹고 들어왔어요. 오늘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자, 들어왔어요. 보존 처리 담당하시는 국보 보물, 뭐 지방문화재만 수독하는 거 쌤 책자를 잘 많이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된다. 상태조사, 이거는 사진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요? 사이즈 재주세요. (34.8) 가로가 29.5 1.5 이거 무늬가 있는 능조직. 문조지. 평직에 네, 평직 바닥에 능조직. 동강 단소 계양. 뒤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 보인다. 구름이 있고, 처음 보는 분은 더 잘 보일까요? 우리 두께 측정기. 두께. 안에는 왜 다르지? 능화지? 능화가 왜? 무늬인지. 지금 여기에도 능화가 돼 있잖아. 이 능화가 이어지죠. 이어져. 세 번째 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네. 2.2로. 여기 한번. 아까 센치가 예, 포장해 주시면 됩니다. 된다. 쭉 3원.
2월 2월까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2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희 여기서는 한국소원이라고 한국해독사 개설됐거든요. 2012년인가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그거 외국인이고 저는 건강소원이고 요 뒤에 가면은 이 회출되고 나서 한 100년, 한 60년 네. 간 이 설단을 해가지고 아, 예. 지내던 자리가 남아있어요. 네. 내가 없애지 말아 했어. 그건 그죠, 알아. 예. 예. 그 나중에 남아있는 서운 관리 안 되면 부사포. 모백기가 넘기고야 된다. 이런 스킬은 9개가 너무 많이 나가고 다 했어요. 옛날 족보하고 이런 것도 들었고 뭐. 여기가 그래도 문서랑 책 같은 책이 있는데 그래요. 생각하기는 사놨어요. 알았습니다. 관리 주체도 애매하게 돼 있고. 역산소에서 우리 확설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유림이라는 그 단체 때문에 그것도 뭐 실체가 없는 단체 아닙니까? 거기서 관리한다고 원래 그 향내에서 서원을 관리하도록 해놨 어느 서원에 다 그렇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뭐든지 간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사실 현장에 가게 되게 되면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가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끊임없는 노력과 그 노력이란 것은 자료가 어디에 수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례가 되겠죠. 그죠? 문헌 조사라든지 현장 조사를 거듭 반복함으로 해서 자료 수장처를 우리가 탐지하고 또 탐지된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는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여기서 교감과 소통이란 것은 그 자료의 의미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안목을 가지고 그 자료를 소장하신 분과 대화를 함으로 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 자료가 연구 자료로서 폭넓게 제공될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영상에 보신 것처럼 비로소 우리가 이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현장에서도 보신 것처럼 아주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들, 당황스러운 사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은 현장에 쌓여진 단연의 경험에 의해서 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해외 한국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매우 새로운 느낌을 받으셨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고문서 집성이라든지 각종 온라인 포털에서 고문서 자료 혹은 각종 기록문들을 접하실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 모니터, 그 책으로 나오기 전까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 연구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좀 더 에너지 넘치는 연구를 통해서 그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어렵게 조사한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자들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할 것인가 혹은 개인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 가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모두 다 설명해 주기, 소장자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공감해 주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자료의 학술적 가치라든지 앞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활용에 있어서 신뢰, 공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통한 단연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해서는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그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는 또 수십 년
또한 그 사셨던 분들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들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록으로 문자로 쓰여진 그 이면의 커튼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노력 또 함께 경주되어야지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합쳐졌을 적에 우리가 연구의 활용성도 높아지는 그리고 연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 공간이라든지 연구 시설을 돌아오게 되면은 현장에 있었던 이런 구술 자료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서 인류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가장 정치 경제학 쪽에 하시는 다분야의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노력 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나 개인의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매우 짧고 임팩트 있게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자는 이 학술 진흥과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료를 한 땀 한 땀 보존 처리를 하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장에서 자료를 분류하다 보면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현장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족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공문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지인 이 세 가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죠. 천은 곧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 그것은 곧 공간이 되겠죠. 인, 그것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공간,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그 공간이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을에 있는 종가, 서원, 사후, 그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족보에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족보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살았던 시대, 태어난 해, 죽은 해, 그리고 그 부인, 가족 관계를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묻힌 무덤, 살던 마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아주 쉽게 간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족보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보가 매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례로 들었을 적에 소지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죠. 간지만 넣습니다. 무오년, 갑자년만 쓰게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 소지에 그 고문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태어나서 죽은 해를 알게 된다면은 그 간지를 대입해서 이 자료가 몇 년도에 형성된 자료이고 누가 참여했으며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가 갔던 것이죠. 그죠? 그 마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적출해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족보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한 각종 고문서, 고서, 기록물들을 시대별로, 종류별로 분류함으로 해서 우리 연구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 연구 제공자들은 연구를 제공받으신 쌤들께서는 각자 연구의 목표에 맞도록 이것들을 연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족보의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료 조사의 마지막 방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자료 정보와 제공, 정보와 기술 그리고 내용들을 제공한 다음에 우리 연구자들은 개별 관심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성과들을 학술지라든지 각종 책을 통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한국학 또 우리 고문서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자료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고 그분들과 끊임없이 신뢰를 구축함으로 해서 이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 조사하는 범위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 고문서, 기록물들을 포괄하는 그런 자료들을 조사한 다음에 이것들을 일괄 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 한국학 연구 그리고 국학 연구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연구자를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론적으로 확립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자료들을 조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모쪼록 바라건대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을 찾아가셔서 제가 강조하지만 연구자 다음의 연구자, 나 주변의 연구자를 위한 폭넓은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환이었습니다.